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리고 파워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다들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네요.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이렇게 보이듯이 4분의 기적,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심장마비로 인한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아주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론 교육에 그치거나 처벌이 두려워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형을 통해서 N이라고 하죠. N이 모형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또한 이러한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이렇게 일반인이 선한 의도로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었으나 불행하게 상대방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도와준 사람이 져야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 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야겠죠. 자, 그러면 먼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심장은 이 심폐소생술에서 심은 심장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폐는 폐를 말합니다. 폐.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또한 뇌손상이 오고 그 다음에 식물인간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이렇게 사막에 이르기 전에 골든타임 내에 가슴 압박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골든타임, 황금시간이죠. 지금 보는 것과 같이 4분 내에 실시했을 때 뇌손상이 없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가장 핵심 골든타임은 4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가장 처음 부분에 나왔던 4분의 기적이라고도 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4분 내에 실시하면 뇌손상이 거의 없고 4에서 6분 사이에 실시하면 가역적 뇌손상, 약간의 뇌손상이 일어나는 가역적 뇌손상이 발생하고 6분이 넘어가게 되면 비가역적 뇌손상으로 대부분의 세포가 소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특히 뇌는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최대 97%, 4분 이내에 실시하면 97%의 확률로 소생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의 안전 및 환자 의식 확인을 합니다.
현장의 안정 상태를 파악하는 이유는 환자가 쓰러진 곳이 사고 현장일 수도 있고 또한 공공시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혀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장 안전 및 환자 의식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도움 요청입니다. 119와 심장충격기를 도움을 요청하고 그 후에 세 번째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가슴 압박은 정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공호흡. 인공호흡은 선생님이 여기 생략이라고 써놨죠. 그것도 인공호흡을 생략하는 이유는 비전문가인 우리들이 하기에는 가슴 압박만 정확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너무 몹시 다쳐 있고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부감이 들어서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공호흡은 생략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충격기 사용. 자, 이렇게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현장 안전 확인 및 의식 확인은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을 통해서 환자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를 너무 세게 흔들지 말고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숨을 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움 요청인데요. 도움 요청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사람을 지목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119 신고와 그다음에 심장 충격기 모두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명을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하고요. 만약에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경우 나 혼자서 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를 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지시에 따라서 심폐수행술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슴 압박인데요. 가슴 압박은 환자의 상의를 벗겨서 정확한 위치를 올바른 자세로 일정한 깊이와 속도를 유지하며 실시합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번갈아 가면서 실시하면 되고요. 교대하는 주기는 길면 길수록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슴 압박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간에 텀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소리겠죠. 자, 다음은 네 번째 심장 충격입니다. 심장 충격은 패드를 꽂고 이 패드를 이 AED 심장 충격기에 꽂고 전원을 켠 후에 지시에 따라서 안내가 나오는 지시에 따라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의식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심장 충격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올바른 가슴 압박 방법과 심장 충격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슴 압박인데요. 누르는 자세를 먼저 알아볼게요. 누르는 자세는 먼저 환자의 옆에서 위치합니다. 그리고 깍지를 끼고 손을 압박 위치에 대고 손을 대고 그리고 팔꿈치를 반듯하게 펴줍니다.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반듯하게 펴져 있죠.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반듯하게 펴져서 어깨와 삼각형 모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를 유지하고 체중과 힘을 실어서 압박을 실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바른 가슴 압박 위치인데요.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 가슴의 정중앙 지금 이게 정중앙이 되겠죠. 정중앙에는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뼈가 본인들의 명치 부분을 만져보시면 명치 윗부분으로는 뼈가 있을 거예요. 뼈가. 그래서 그 뼈부터 이 쇄골까지 이어진 뼈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 이 아래 절반 부분, 그러니까 2분의 1로 나눠서 아랫부분을 압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의 모양인데요. 손의 모양. 손은 깍지를 낍니다. 손은 깍지를 껴고 손바닥의 단단한 부분인 손꿈치라고 하는데요. 이 손꿈치를 압박 위치에 대고 정확한 자세를 취한 후에 압박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손은 환자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가슴이 4cm에서 5cm 정도가 들어갈 정도,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 실시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학교에 나왔을 때 실제로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심장 충격기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에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바로 사용하는 기계이고요. 먼저는 전원을 켜고 패드를 본체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패드를 이제 환자에게 부착하는데요. 패드에 환자의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패드에 직접 나와 있으니까 보고 그대로 따라서 붙이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물이 묻은 환자에게는 붙이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털이 많은 환자에게 붙을 경우에도 작동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 1번은 오른쪽 쇄골뼈 아래, 패드 2번은 왼쪽 겨드랑이 아래 가슴 옆으로 붙여줍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계가 스스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인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옵니다. 심장 리듬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이때는 환자에게서 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압박하는 사람이 환자에게 닿아 있을 경우에 기계가 정확하게 환자만을 분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환자만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때는 환자에게 떨어집니다. 분석이 완료가 되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와 함께 충전 중이라는 음성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스스로 전기 충격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충전 중에는 심장 충격을 하기 전까지 가슴 압박을 계속해서 실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계가 분석을 했을 때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지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세동 시행인데요. 다음 단계는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됐을 때 이렇게 전기 버튼이 불이 들어올 겁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심장 충격을 시행하는데요. 전기로 충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환자에게 닿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심장 충격을 실시하고 나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충전되고 다시 제세동하고 충전하고 제세동하고를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가슴 압박이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다음은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의 반복인데요. 심장 충격기의 음성 지시에 따라서 심폐소생술과 심장 충격을 반복을 하는데 이때는 환자가 호흡을 회복하거나 또는 119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힘든 그런 응급처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이 필요하고 이 환자가 일어날 때까지 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 힘이 빠져더라도 다른 사람이 같이 함께 해서 환자가 살아날 때까지 실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심정지, 당신의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쓰러진 환자를 봤을 때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당신, 한 가정의 행복을 지키셨습니다. 자, 이렇게 심폐소생술에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좀 짧게 진행을 해서 크게 와닿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학교에 왔을 때는 직접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이어지는 영상을 더 보고 실제 사례들을 한번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